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가면은 수업의 목표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수업의 목표를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 실제 실무 사례를 통한 현장 중심적 교육과 최신 기술을 학습하는 실무에 바로 투입 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기반을 둔다 라고 되어 있지. 정말 좋은 말이잖아. 특히 바로 이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 양성, 이런 되게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현장 중심적 교육,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난 2D 수업은 무엇일까요? 2D 컨텐츠 제작 수업이죠. 그게 실제 타이틀이에요, 그죠? 2D 컨텐츠를 제작한대요, 그죠? 이런 수업이래요. 그러면 무슨 수업일까요? 포토샵을 배우는 수업일까요? 일러스트를 배우는 수업일까요? XD를 배우는 수업일까요? 아닙니다. 다 틀렸어요. 수업이 아니고 디자인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우리 절대로 아니죠, 그죠? 디자인을 왜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이트를 만든다면은 물론 앱도 포함이죠. 앱. 그 다음에 그 밖에 UI들을 만드는 거죠. 네.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포토샵을 배워야 될까요? XD를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 중간 단계로 디자인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포토샵이 디자인인가요? 그러면 XD가 디자인인가요? 우리 수업은 툴을 배운 수업이 아니야. 과목명부터 제가 바꿨어요. 제가 이 학교에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과목명부터 바꾼 거였어요. 그 전 수업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포토샵이에요. 그리고 일러스트 수업이에요. 요 수업들이었고 다 2교시로 있었어요. 각각 2교시. 총 4교시를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면서 이 수업이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됐고, 그러면서 포토샵 하나만을 가르치도록 되어있죠. 근데 전 이거 안 한다고 했어요. 왜? 포토샵을 배워서는 사이트를 못 만드니까, 그리고 포토샵을 배워서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포토샵을 3D 콘텐츠 제작 수업으로 바꿨어요. 이거 왜 바꿨을까요? 이전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이 수업을 바꾸기 전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포토샵 강의 수업이 주차별 강의 계획서가 나오죠. 이런저런 매주 툴을 이렇게 배워요. 그죠?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죠. 3주째 기본도 배우고 쭉쭉쭉 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공인 GTQ 실무 응용 예제를 실습할 수 있다. 이걸로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합격증 제출, 자격증 제출한 것으로 기말고사로 점수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얻어내는 것도 많고 자격증도 생기고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볼게요. GTQ 1급 자격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건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쉽죠? 뭐 네이버에서 GTQ 포토샵 1급 이걸 검색해 볼게요. 네, 이미지로 바꿔보면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저기 여기 촌스러운 이미지 있죠? 눌러볼게요 한번. 촌스럽다는 거는 뭐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이건 아니네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시험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이쯤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겠네요. 그죠? 자,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실습에서 그리고 이걸 만들면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포토샵의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을 뭐 온갖 툴들을 다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혹시 보노보노 생각나지 않나요? 1학년 1학기 초반에 잠깐 만든 어글리 디자인을 스킬적으로 완성한 느낌. 좌측이 문제인 거고 그거를 최대한 따라 맞추고 따라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통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문제들 보세요.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고 싶습니까? 한 학기 동안 배워서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GTQ 그래픽 기술 자격증 2021년 기준이죠. 2021년에도 이거 지금 20년 전이 아닌 30년 전에 나온 디자인이 아니고, 아니 웰빙이라고 하고 있는데 2003년이잖아요. 웰빙 2002년이잖아요. 2, 3년. 네? 2000년 초반에 웰빙 명품 그때 수준인데 그게 아직도 이런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2021년 기준에서 새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GTQ라는 이 자격증 수업은 그야말로 툴에, 포토샵에 있는 툴들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도 그냥 다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활용할 줄 아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자, 일단 볼게요. 침묵과 비움의 미학이라고 하고 미학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죠.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 아니죠? 정말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포토샵이고 1급이래.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런 거를 배우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게 1학년 때 2교시 2학점짜리 수업 받았던 거래요. 그다음 이제 1학년 때 또 2학점짜리 수업이 또 있는데 그것도 역시 디자인 과목인데 그것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다 동일한 맥락이고요. 처음엔 툴 부분을 하고 뭐 이렇게 기출 실습을 몇 가지 쭉 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GTQI라는 걸 합니다. 뭘까요? GTQI라는 시점 평가를 한대요. 검색을 해보면 되죠, 그죠? 뭘 배우고 있었나? 최종 목표가 무언가? 사실은 여러분들 실습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그러면은 기말과 중간고사가 뭐를 지시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GTQI. GTQI 일러스트레이터. 어떤 걸 하는지 봅시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수업은 저희 1학기 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좀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수업은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고, 그 그림이란 거는 왜 만들어야 될까요? 나 그릴 줄 알아요. 자랑하려고? 정말 대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림을 그렸으면은 사용이 되어야 돼. 디자인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지. 디자인은 상업예술이라는 거야. 팔리지 않으면 디자인이 아니에요. 실무에서 이 그림을 채택해서 당당하게 화면에 사이트면 사이트, 광고면 광고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 실습이란 것이 좌측에 있는 이 문제가 나오고 이걸 그냥 따라서 하면서 새로 그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릴 수 있는 능력,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정말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요건 좀 이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험들 수준들이나 배움의 이 수준들이 현 시대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를. 이런 촌스러운 거를. 요거 갖다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래도 포토샵보다 낫죠?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는데, 근데 요거 자체도 지금 새로 이걸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처음부터 라이센스 있잖아요, 라이센스. 처음부터 이걸 그릴 수 있어야지 잡히게 되는 거지. 이거 지금 화면에 문제가 나와서 이걸 그대로 따라볼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디자인할 때 필요한 거는, 사이트 만들 때 필요한 거는 좋은 사진이나 그림을 잘 찾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돼. 그거라는 게 디자이너고 사이트를 만드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릴 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포토샵 1학년 때, 일러스트레이터 1학년 때 했던 그 두 가지 수업이 사라졌죠. 이 수업이, 그 중에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수업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제가 왔을 때 포토샵이라는 수업 하나만 남았죠. 근데 이 수업도 말이 안 되니까 저는 바꿨어요. 그거 배워서 뭐 할 거냐고. 자격증 따서 뭐 할 건데, 자격증 따서 나온 결과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기 전에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이런 거. 이게 지금 화면이 뿌옇게 보여서 잘 안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로 나중에 기회되면은 이 도록을 보여드릴게요. 4교시 사학점 학점이라면 말하겠다. 총 4학점 1학년 돼서 총 4학점을 공부해서 나온 그리고 이거라고 이게 문제라고. 그럼 이거 배우면은 그럼 뭐 수업에서 뭐 사이트는 못 만들었다 쳐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실력 가지고 나중에 회사 생활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디자인 수업이 지어들었죠. 이런 걸 만들지 말자고. 이런 걸 만들어서 뭐 그렇다고 졸업전 할 때 뭐 자기 작품에 잘 적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만들지 말자. 너희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을 배우고 싶을 수는 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걸 배우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자인 수업이라는 건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툴이 아니라면은 뭐로 공부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 디자인 원리가 필요해, 일단은.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일을 하는 능력이에요. 비판, 상호간의 크리틱. 근데 그러나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디자인 원리죠. 다시 한번 말하죠. 뭔 줄 알아요? 툴이란 것은 관심만 있으면 쉽기 때문이에요. 툴. 그리고 사실이에요. 이 수업 전체를 툴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이 쉬워 보이나요? 툴만 배우면 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툴은 몰라도 돼요. 그냥 자기가 한 30분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툴 자체의 스킬은 끝난 거예요. 거의 초반에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툴 설명드렸죠. 그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랑 글자를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디자인 원칙을 알려줬어요. 그마저도 힘든 분들에게는 저는 포토샵을 그거마저도 힘들다면은 그냥 파워포인트라고 해도 된다고 했어요. 툴은 상관없다고. 왜냐면은 정말로 상관이 없거든요. 학생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해요. 저는 학생 수가 거의 100명이 가깝잖아요. A, B, C반 다 합치면은. 그러면 그 중에는 10분 만에 제가 내준 그 중요 핵심들이 10분 만에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그냥 게을러서 관심이 없어서 게을러서 그런 건데, 그때 와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그냥 다 예전에 다 따라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관심의 문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하지만 2시간, 4시간에 또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개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툴은 정말 가볍게 제가 제시를 했던 거고, 그거를 다 고려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공부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이 필요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포토샵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파워포인트를 하세요. 툴은 상관없습니다. 이 작업물을 낸데 툴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마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조차 안 하고 그냥 수업의 목표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뭐 싫은 소리에서 미안한데,
근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 10분이면 하는 거라고. 실제로 학교 와서 차분하게 영상 보면은 진짜 10분이면 진짜로 다 하던데. 농담이 아니고. 왜 그렇게 적게 했냐면은 그냥 그 시간에 가치 있는 걸 배우라고. 그런 쓸데없는 툴 배우는 시간 동안 가치 있는 걸 배우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를 내라고. 그걸 하라고. 그게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2회차 실습한 것이 다예요. 제가 포토샵 초반에 기본 툴을 알려주고 후반부에 XD 그 시간 관계상 다른 유튜브 그거를 XD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정말 그것도 한 20-30분이면 다 따라하답니다. 그죠? 정말 그것만 가지고도 툴을 사이트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상적인 것들이랑 디자인 원리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를 직접 기획을 할 줄 알아야죠. 왜냐면 요즘은 가면 갈수록 디자인하는 거에 자체 스킬은 별로 필요 없게 돼요. 원리를 가지고 툴에 대한 제약 없이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해내는 것이 바로 디자인인 거예요. 난 미안한 게 뭐냐면은 이런 맥락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비판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난 그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댓글을 남기라고 한 건데 그마저도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해. 근데 물론 반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학생마다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0명에 100명에 가깝지 않나요, 그죠? 열심히 한 학생들은 엄청 열심히 했고 그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댓글 활동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준 건데 그냥 놀라고 있는 시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과제만 띡 하고 제출하는 거지.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좀 남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고 반면은 그냥 할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 그리고 툴을 못하겠다는 학생이 있지. 툴을 못하게 된 거는 정말로 열심히 해내 못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그냥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건 다른 거잖아, 그죠? 정말로 저는 이런 걸 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실습은 짧아야 되고 이거 정말 작은 기술 가지고 마지막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뭔가 쓸모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였고 나중에 그 A반, B반, C반 다 모아놓은 과제부 결과물 한번 보세요. 근데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처럼 사이트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슨 포토샵만 배우면 사이트 디자인되는 줄 아는데 그 생각을 깨자고요. 네?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옛날에 2000년도 초 발상이거든요. 이게 20년 전에 2000년도니까 21년 전이지. 21년 전. 예전에는 포토샵만 배워도 취직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어. 정말 그것만 배워도 이렇게 만들면은 취직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런 거를 해도 될 만큼 이런 IT의 버블 같은 게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싹 사라졌다고. 10년 사이로 싹 사라지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버블 때 많이 몰렸던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배운 사람들 열심히 했던 그런 열정은 인정해 줄게요. 근데 실무에서
이 자격증 가져와도 그냥 피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점수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 왜 따셨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따셨습니까? 이 자격증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겠죠. 자기의 생각이 있는 사람. UI 사이트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여기 이 부분이죠, 그죠? 제가 이제 좀 갑자기 나열을 했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우선 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업무를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유저가 그 업무를 잘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이트인 거예요. 쉽게 말해 회사 속의 사이트라면은 사용자 방문자가 되겠죠. 그분이 이 회사 속에 사이트 들어와서 제휴를 맺고 싶다고 하면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탐색할 수 있도록 회사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이트 만든 사람이 이해를 잘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능력.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디자인 원래가 필요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디자인 원래 필요해. 포토샵을 배운다고 디자인 원칙을 배울 수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리를 배워야지.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여기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한복 그리는 방법, 꽃 그리는 방법, 로고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근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려면은 시간 투자를 배 이상으로 해야 돼. 배가 뭐야? 공부할 때만 배 이상이고 실제로 가서는 몇십 배 이상이겠지. 실제 실무로 가서는 참 하지도 못하고. 물론 한번 이런 한복을 그려보고 꽃 한번 그려주는 건 좋겠지. 근데 실제로 꽃을 그리는 상황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아.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한 학기 마칠 때쯤이면은 근데 모든 학생들이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 4시간 이거 일러스트 이 수업만 가지고 4시간씩 15주차 한다고 하더라도 꽃을 그릴 수 있거나 없거나 할 텐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사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디자인이에요. 이 꽃을 그릴 필요가 없어. 한복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잘 그려진 꽃과 한복을 찾아서 쓸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한 거죠.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과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상식과 안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 했죠 지금. 자, 상식과 안목, 트렌드를 읽으려면은 세련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폭이 넓은 시각이 있어야 하고 상식이 있어야 하지. 이 역시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쓰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물론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그리고 본래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죠. 정보의 홍수 시절을 지나서 바다가 아니라 홍수 시절을 지나서 정보의 우주가 되었어요. 이제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 우리는 작은 별내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상식이 생겨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 학습하는 시간은 보세요. 저희 1학년 때 4학점짜리에서 저희 지금 2학점으로 됐죠.
학습하는 시간은 반으로 줄었지만 결과는 뭐 다르게 말해요. 결과는 이렇게 말해요. 작년 결과물을 보여줘. 뭐 졸전을 비교하면 되겠네, 쉽게. 그죠? 보여드릴게요.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졸업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시더라도 학생들이 작업한 거 보세요. 제가 말한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죠, 그죠? 기본적인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색깔 바꿔주고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좋은 소스들을 이런 프로젝트 소스를 갖다 쓰고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누가 이걸 그리고 있어요, 그죠? 갖다 쓰고 그리고 이 글씨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폰트, 자간, 행간에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또 다른 쪽 볼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이 잘못돼서 이제 페이지가 지금 안 보이는 초유 사태가 발생했는데, 여러분들은 도록 작업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록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를 판넬 보세요. 판넬은 이제 각자가 만드는 거니까 각자가 디자인 할 수 있지. 판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뒤에 요 배경 직접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잘 골라서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인 거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이면 직접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죠? 글자 선택을 잘 하고, 이미지 잘 선택하고, 배치를 정렬을 잘하고, 글자의 경중, 강약, 중강약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하고, 강조할 때는 기타 강조할 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잘 보이게 하고, 디자인 잘하는 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잘 해주죠, 그죠? 여기서 어떤 것 있겠어요, 이런 기술 중에서, 그죠? 구조 같은 경우는 많이 노력해서 나아진 조예요. 보면은, 자, 강약, 중강약 이거 가지고 사이트를 구성해놨다는 거죠. 이게 UI가 구성되잖아요. 이 조는 디자인에 대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역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림을 좀 더 쓰지 않고 텍스트만 가지고도 구성할 수 있다고 제가 지시를 했고 조언 드렸고, 그에 따른 결과 보세요. 텍스트만 가지고 이미지 최소화하면서 강약으로 그냥 최대한 그냥 해냈죠. 그래도 그죠? 실제 작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진짜. 이 조도 좀 디자인 약한 조고 개발 잘한 조인데, 많이 낮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UI들의 오히려 되게 복잡한 거를 만드는 조라서 UI들의 주안점이 있었지. 그래서 강약, 중강약이 있고 그룹핑하고 많이 낮은 거 있고. 자, UI 자체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복잡한 UI였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판넬에서는 좀 힘을 좀 줬네요, 그죠? 어쨌든 간 여기서도 강약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자, 아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가 넘치기 때문에 라이센스도 많이 자유로워요. 이런 고품질의 이미지들이 이런 사진 이미지 있죠? 자, 아까 이런 비교해보세요. 이게 많이 촌스럽다는 걸 알겠죠, 이게. 이 자격증 시험이 얼마나 촌스러운 건지 알겠죠?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이거. 봐봐, 이런 거.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사용된 이미지들. 귀여우면 귀엽고, 세련되면 세련, 이런 것들이, 트렌디한 이미지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더 이상은 저거 일러스트를 할 줄 안다고 뽑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조는 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죠.
위즈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플을 이제 넣으셨는데 실제 사이트는 훨씬 잘했습니다. 사이트가 지금 돌아가나 모르겠네. 혹시 뭐 작업하더라도 보면은 보세요. 네모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체크박스 넣고 사진 넣고 사진 골라 잘 넣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컨텐츠 구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느껴지죠. 슈랑 확률 예측 하단에서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로그인만 하더라도 그 시대의 로그인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또 다르죠, 그죠? 그런 상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트렌디한 상식들, 그런 것들이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디자인과는 별개이지만 별개 될 수 없는 것이 그런 아이콘들이 있다는 게, 그죠? 요즘은 꼭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것이기 뿐이지만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이런 것들이, 근데 현재 시대를 반영하는 트렌디함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뭔가 요즘 것 같아. 없으면은 뭔가 좀 답답해. 또는 여기 밑에 구글도 있으면은 뭔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난 요즘에 구글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 없으면은 그 사이트 이용하기도 귀찮더라. 이게 없으면 정말 옛날 것 같잖아. 이 도록이 불필요한 것들은 좀 줄였어야 되는데 도록이 좀 많이 잘못했네요. 내용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핵심이 뭐예요? 강약이죠, 강약. 네모 칸 그리고 똑같아요. 네모 칸 그리고 뭐 네모 안에 이미지 하나 넣고, 그죠? 이미지 잘 골라서 넣고, 이런 것들이 안목이 중요한 거죠, 그죠? 안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구성들, 콘텐츠 구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메뉴 구성 어떻게 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판넬 만드는 거 보세요. 여기 좀 디자인 좀 신경 썼던 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결국 디자인적 원칙이에요. 자, 큰 강이 있고 중강과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죠. 좌측, 우측, 좌측,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배웠다는 느낌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 더 많지만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교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고등학교는 뭐예요?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죠. 중고등학교는 뭐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직은. 그럼 대학원은 어떨까요? 대학원. 여기서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 진행입니다. 교수가 참고 자료를 어디서 찾아보자 이러면서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럼 학생이 무엇을 공부할지, 공부할 거리를 스스로 찾아내서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교수는 한 역할이 뭐냐면, 이때 한 역할이 방향만 잡아줘야 돼요. 교수는 방향만 잡아줘야 되고, 학생은 무엇을 공부할지 공부할 거리를 스스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대학교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최고의 뭐 정답은 없지만, 뭐 최고의 목표라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고등학교 때처럼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면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정말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 지금 수업이 디자인에 특화된 학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시간 안에 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2D 컨텐츠 제작 수업은 포토샵 배우는 수업인 줄 알면 안 돼요. 지금 한번 지나갔으니까 2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예요. 비슷한 기회가. 그때는 한번 다시 잘해보자고. 학기 초에 2번 포토샵 기본 툴 사용법, 그리고 폰트 편집이랑 자가냉각 이런 거 가르쳐줬는데 이거면 디자인 할 수 있어.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디자인,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수업에는 왜 참고 자료들이 많을까? 이건 디자인을 하기 위한 외적인 상식을 넓히기 위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실습은 이미 학기 초에 2주간 한 것이 전부인 거라고요. 그리고 각가지 상식들에 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실습은 쉽게, 상식은 넓게. 참고 자료들로 보여준 것은 UI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디자인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죠? 수업 구성은 이렇게 돼요. 수업 구성이자 디자인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 툴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내용 전달이 툴은 많이 쳐봤자 10%밖에 되지 않고 50% 이상 되는 것이 내용 전달.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근데 문제는, 그리고 아까 많이 찾아봤자 10%였지만, 그리고 이제 툴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더 나아져요. 인공지능의 발전, 우리 인공지능과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워드프레스 등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툴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버려요. 그럼 정말 중요한 컨텐츠인 거죠. 요즘 다 여기저기 다 컨텐츠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컨텐츠 얘기하고, 저기서도 컨텐츠 얘기하고, 방송국에서도 컨텐츠가 없다고 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방송국이 유튜브로 바뀐 것처럼, 방송국의 역할을 유튜브로 대신하는 것처럼 더 확장해서 대신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툴을, 방송국이란 매체, 유튜브랑 매체를 툴이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툴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포토샵 배워서 나중에 포토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라면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 현상이 더 과석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 툴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생각은 디자인에 한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떠들러 보면은 10분 떠들러 보세요. 그냥 아니면 직접 그냥 깔아서 설치를 해서 톡톡톡 건드려 보세요. 진지하게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게 완성이 될 거고,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하세요. 그냥 안 되면은 일주일 안에 자기가 툴에 대한 새로운 툴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만 투자해 보세요. 거기다 몰두해서 투자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해보세요. 안 배워진 툴은 요즘에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지.
나 때는 말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요즘엔 쉬워요 툴이. 요즘은 복잡한 기술이나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동시키고 긋고 요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거니까 툴은 이제 더 이상 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학기 초에 2번 가르친 걸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결과물을 1학년에서도 내고 있고 2학년에서도 그 수준 가지고 다 2학년에서 졸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수업을 디자인 수업들을 수료를 가르치는 수업이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죽도 밥도 안 된다고